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DNA 사이즈가 약 3.4나노미터예요. 5나노, 3나노 막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삼성전자, TSMC 요 두 회사는 인간의 DNA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랑 이제 TSMC의 경쟁은 또 EUV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반도체를 일종의 조각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뭐 브라크리톤이라던가 아니면 불화 아르곤 같은 그런 레이저로는 반도체를 더 이상 작게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EUV는요 13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짧은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먼지라던가 오염 물질에도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렇게 작은 물질들을 일반적인 관측기로는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만한 먼지를 보려면 요거보다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에 원자 현미경이 매우 효과적인 겁니다. 파크시스템스는 EUV용 검사 장비 마스크를 원자 현미경 기반으로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원자 현미경은 원자와 탐침 끝의 원자 사이에 힘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아주 미세하게 디텍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염 물질들을 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전통적인 그 광학적인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면, 원자 현미경은 촉각을 이용해서 시료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탐침이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탐침은 원자 하나가 있을 정도로 매우 첨예한 끝을 가지고 있어요. 탐침의 끝의 원자와 그리고 시료 표면의 원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밀어내는 힘, 그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연구를 하는 이런 경쟁이 전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기죠. 목수가 이 집을 지을 때 망치하고 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 전기톱이 있고 크레인이 있고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면 이제 집 같은 걸 만들 때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그것과 똑같이 연구기술 개발도 이제 기초부터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연구도 장비빨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반도체 회사, 이제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클레임이 걸렸어요. 그 배상으로 몇 조를 갖다가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개선할지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파크시스템스 원자 현미경으로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몇 조나 되는 그런 배상금을 뭐 한 몇천억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산업용 인라인 SPM 핵심 장비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SPM 기반 융합 장비가 가장 사실 기억에 남습니다. 원자 현미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연구용으로만 사용됐었던 그런 기술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런 산업계에서도 쓸 수 있게 기술 개발하는 과제였습니다. 이제 연구 개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아주 도전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국책과제를 사용하면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KIT의 이런 지원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광학현미경 하면 독일이 1등, 전자현미경 하면은 일본이 1등 하듯이 이제 원자현미경 하면 한국이 1등. 국가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계측기기 이제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19세기에 이제 영국의 관료들이 패러데이 연구실에 왔대요. 그래서 말했대요. 이게 돈이 됩니까? 그러자 패러데이는 답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전기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겁니다. 연구 개발은 R&D는 지금은 없는 것 혹은 몰랐던 것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거기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